그때는 순공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편입했다고 밝혔을 때 막 엥? 넌 우리랑 달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학기 중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한번 찍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아이폰 용량이 적어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을 편집자한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편집자가 이번에는 아예 카메라를 빌려줬습니다. 계절학기 가기 전에 찍은 이 영상을 후다닥 넘겨주고 편집을 해서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번 댓글에서도. 그래서 영상의 방향성을 편입 쪽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입문으로 편입학을 했고요. 지원 대학은 이렇게 10곳을 지원을 했고 합격한 곳은 총 5군데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 문과는 TU가 작고 문이 굉장히 좁기로 유명한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를 죽어라 파보자 하고 영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전적대 스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인서울여대에 나왔고 4학기 평점이 총 4.1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 동일계로 편입을 하게 돼서 학점 인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왜 편입을 하게 되었나요? 일단 저는 6년술 정시로였는데 흔한 이야기로 수능이 망한 거죠. 입시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했고 원래 재수나 반수를 하려고 했는데 반수를 하기에는 제가 또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1학년 때 학회도 들어가고 대회도 나가보고 2학년 때는 그 학회 학회장도 해보고 여튼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직종이 학벌을 본다는 말이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취준을 할 때 걸림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편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이유는 동기가 만약에 편입을 해서 떠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바보 같은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해볼 걸 이런 후회를.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기 싫어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설득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번째, 휴학하셨나요? 병행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때 휴학을 1년 동안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병행하면서 붙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난 입시가 실패한 것에 대한 뭔가 불안감도 있었고 최대한 불안한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편입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이거는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다행히 1, 2학년 때 외부 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활동을 해가지고 자소서에 쓸만한 그런 스펙들을 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 뭐 아이템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편했습니다. 5번째, 영어 베이스 어떻게 되나요? 영어 베이스는 뭐 토익 성적, 수능 성적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은 2등급이 나왔고 토익은 처음 봤을 때 885점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3번 더 보고 910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끝까지 제 발목을 잡던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이 편집자 친구랑 수능 썰이 있는데 저희 둘 다 수능을 막 평소보다 잘 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국어 수학을 망치고 이제 영어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나한텐 영어뿐이었던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엄청 긴장을 하면서 봤죠. 국어 수학을 망쳤으니까. 너무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틀려서 1등급을 받겠다라는 확신이 섰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국어 수학을 같이 망했어가지고 같은 또 시험장에서 시험 봤거든요. 영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서 막 둘이 막 껴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1등급이다 이러면서. 심지어 그 친구는 시간이 한참 남아가지고 멀뚱멀뚱 한 10분 남겨놓고 멀뚱멀뚱 이렇게 앞에 시계만 보고 있다가 책상을 정리했대요. 앞에 가지런히 그 수능 시험지 놓고 컴스 앞에다 가지런히 놓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둘 다 2등급이 나왔다. 물론 둘 다 아까운 2등급이었어요. 저도 한 88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최저도 막 못 맞추고 이랬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지 독학을 했는지 저는 학원을 다녔고요. 학원을 고를 때 가장 고려했던 점은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거든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대형 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형 학원을 고른 이유는 제 성적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게 있는 그런 학원을 갔고요. 학원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자료를 주는 것도 있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원에선 단어 테스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다는 것, 준비하는데 그런 게 장점이고, 다만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은 현장 강의 돈을 내고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조금 흠이었고, 또 좋았던 점은 특강이 자주 열려서 제가 그때그때 부족한 영역들의 특강을 들으면 그 부족한 게 좀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독학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독학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편입시험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리고 좀 통제받으면서 공부해야지 제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 다니면 좋은 점이 선생님들 프린트가 있는데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풀지 못했을 그런 프린트들인 것 같아요. GRE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찾기 좀 번거롭잖아요. 선생님들의 그 배경 지식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었던 배경 지식이나 지문 내용이 그대로 나온 학교들이 있었어요. 홍대랑 경희대, 외대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부했던 교재는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랑 자습용 교재로는 편머리 교재를 썼는데, 편머리 교재라고 뭐 다를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기출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기출 문제집을 푸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해설지를 보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편머리가 사실 해설지가 엄청 친절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또 저는 수능 공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 편머리는 최소한의 뭔가 이해만 해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입 지문이 한국어로 읽어도 못 알아듣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석만 나와 있으면 그걸 또 한국어 독해를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근데 제가 뭐 다른 책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는 게 다른 교재를 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편머리 좋았던 건 그 난이도별로 책이 나뉘어져 있어서 기본 풀고 심화 풀고 실전 풀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편머리 교재는 이제 문법이랑 독해랑 논리 이렇게 세 영역에서 풀었습니다. 단어는 따로 편머리를 풀진 않았고 단어장만 봤어요. 단어장은 죄송해요. 제가 콘티라도 짜놓고 했어야 되는데 단어장은 이거 MBP 1권, 2권 둘 다 봤습니다. 분철해가지고 다니면 그나마 편해요. 이게 너무 무식하게 두꺼워가지고. 공부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순공 시간은 이제 제가 시기별로 나눠서 좀 다른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개인별로 실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매일매일 그냥 지루하게 똑같이 사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심지어 학원에서 친구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루틴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기복이 있는 게 더 빨리 지쳐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7월달까지는. 1, 2월달은 토익을 공부했고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인강 듣고. 3, 4월에는 하루에 5에서 6시간 정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간은 다 수업 시간은 제외하고 자습 시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수업 복습에 거의 3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어, 내일 시험 있을 단어를 외우는 데 썼어요. 그리고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6시가 되면 그냥 집으로 갔고요. 수업 복습을 하는 방법은 이제 나한테 과외를 해주듯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썼던 방법인데 이제 과외를 해주듯이 머리에 다 친절하게 납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5,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때는 6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편머리 교재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다 복습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습용 교재로 편머리를 사서 풀기 시작한 거죠. 이때 논리는 심화, 문법은 기본편. 왜냐면 문법이 좀 어려웠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문법은 기본부터 했습니다. 문법은 하루에 한 챕터씩 풀었고 논리는 하루에 5문제씩 되게 찔끔찔끔 풀었어요.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숙제는 이제 미포함으로 자습용으로 하루에 5문제씩 풀었던 것 같습니다. 7, 8월은 이제 저한테 슬럼프가 왔던 시기인데 그 이유는 제가 도쿄올림픽을 너무 열심히 봤고 코로나가 심해져서 집에서만 공부를 한다는 점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추석 때 슬럼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일찍 와서 자괴감도 들었었는데 결국에 9월달 이쯤에는 슬럼프라는 건 사실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혹시 저처럼 슬럼프가 좀 빨리 오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슬럼프구나 하고 좀 쉬어가는 시간? 너무 길게는 말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올림픽을 너무 열심히 봐서 수업 끝나고 집에서 이제 배구 보고 집 앞에 스터디 카페 가서 양궁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에서 매일 내주는 단어 테스트는 항상 꼭 보려고 했고 수업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두 개는 제가 딴 건 안 하더라도 이 두 개는 꼭 지키자라고 해서 지켰고 7, 8월 달에 공부 안 한 게 9월 달에 폭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놀아도 성적이 안 떨어져서 좀 위기의식을 안 느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돌아오게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7, 8월은 또 슬럼프 때문에 공부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9, 10월부터는 기출을 풀기 시작했고 슬럼프를 이제 뒷수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순공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출 분석은 시험 볼 학교들만 풀었거든요, 저는. 서강대부터 숙대까지 5개년치를 풀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서강대 풀면 다음날 성대 풀고 그 다음날 한양대 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는 학교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학교의 스타일을 파악하려면 서강대 2016부터 2020까지 끝나면 한양대 2016부터 20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사바사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푼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는 것뿐만 아니라 리뷰가 사실 진또백인데 리뷰를 하면서 이 학교는 어떤 느낌의 단어를 많이 쓰는구나 아니면 어떤 느낌의 문제를 내는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시고 주로 어떤 느낌의 문장들이 답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감각을 좀 체득하는 게 기출 분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편머리 독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0지문을 40분 안에 푸는 문제를 했습니다. 이게 40분이 끊어서가 아니라 연속으로 40분이에요. 뭐 10분 했다가 쉬고 이게 아니라 쭉 40분 동안 10지문을 푸는 거였는데 한 지문에 딸린 문제가 1개에서 3개 정도 되니까 보통 한 2, 30문제 정도를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모의고사나 기출들이 학교마다 다른데 6문제가 나오고 거의 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속독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처음엔 당연히 안 돼요. 저도 한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은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뷰를 할 때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보통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이 뭔지를 끈질기게 찾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속독도 빨라지고 문제 푸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요. 지문에 대한 이해도도 엄청 높아지고 지문 이해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를 바꿔쓰기 찾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선생님도 계속 강조하셨던 거라 가지고 9월 달부터는 주말에도 나와서 토요일 날도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기출을 들어가면서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위기의식도 느끼고 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고 그 대신 12시부터 8시까지 아점 먹고 늦은마키 나와서 저녁까지만 하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들어갔습니다. 코인 노래방 가러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뭐 각자 어떤 방법을 택하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원서 쓰느라 굉장히 바빠요. 막 모집 요강들도 뜨고 그리고 멘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뭐 내가 원하는 학교의 학과가 아예 안 뽑는 데도 있어요. 저는 성균관대가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미친 듯이 학교들이 많이 급쳤거든요. 근데 편입이 그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넣을 수 있는 학교들은 다 넣는단 말이에요. 내가 붙어도 안 갈 것 같은 학교들도 사실 써요. 왜냐면 올킬 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또 편입만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냥 제가 가야 하는 주요 학교들이 다 겹친 거예요. 서강대, 중대, 외대가 한나란시에 맞고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가 또 한나란시에 맞고 경희대, 숙대가 또 겹쳤어요. 근데 여기서 숙대는 조금 특이한 게 모집 요강 나올 때 시간을 확정을 안 해주거든요. 시간은 나중에 나와요. 이미
그 지원을 마감한 후에 나오기 때문에 경희대랑 날짜는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숙대가 인문 시험을 오전에 봤거든요. 그리고 경희대는 지난해까지 계속 마지막 날에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숙대랑 같이 맨 처음 거의 첫 바따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숙대가 경희대랑 겹쳐서 시간을 바꿀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고수할까? 근데 선생님께서 숙대 항상 그 시간에 봤으니까 바뀔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원서를 쓰는 게 돈만 날리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썼어요. 근데 결국에 숙대가 시간을 오후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시험 보고 충분히 숙대를 보러 갈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자마자 너무 슬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울고 그래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멘탈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유지를 못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거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변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금 독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학교에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월은 파이널인데 이때는 마지막이라고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오전에 시험 보고 다시 하고 나서 공부하고 다음날 또 시험 보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곧 끝난다는 생각으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고, 또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올킬 당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의 말 중에서 물은 99도씨까지는 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99도까지 올려놔도 마지막에 결국 그 한계점? 임계치를 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특히 편입은 뭐 내가 예비번호 몇 번을 받든 탈락은 탈락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오싹오싹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도 저는 시험을 보러 갔다 왔고요. 너무 놀고 싶었고 막 눈도 오고. 눈 왔나? 열심히 하시면 어디든지 하나쯤은 붙으실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면. 네, 이렇게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려봤고요. 9시월부터 제가 순공을 9시간, 10시간을 채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끝까지 12월까지 유지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끝나갈수록, 그리고 뒤로 갈수록 독해의 비중을 높이셔야 되고 앞에는 문법이랑 단어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문법이랑 단어를 초반에 집중하고 뒤에는 좀 줄이고 이게 아니었어요. 끝에 갈수록 단어를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단어랑 문법은 독해랑 논리보다도 안 하면 까먹는 게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꾸준히 어떤 한 시기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단어랑 문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팁을 또 드리고 싶은데,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더 강조는 특별히 안 할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붙은 이화여자대학교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런 비유를 또 본 적이 있는데, 단어가 어떤 총을 쏘는데 총알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헷갈리게 생긴 단어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 단어들을 따로 포스트잇에 모아놨는데 그때 수첩이 없었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적기 시작했는데 뭔가 익숙해져가지고 그 자습실 책상에다 붙여놓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처음에는 뭐 한 3장 정도에서 붙여놓을만 했는데 이게 그냥 너무 끝도 없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예를 들어서 conspire, 공모하다, inspire, 감명을 주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다 듣고 다녔거든요. 이제 점심시간 나갈 때, 점심시간 식당 걸어갈 때, 집 가는 버스 타러 가는 길 이럴 때 들었고, 이제 버스 탈 때는 퀴즐렛이라는 단어장 어플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 모아놨던 거를 계속 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 단어의 반이어는 뭐였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는 뭐가 있었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의 반이어는 뭐였고 유의어는 뭐였고 이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착 그려지는 머릿속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저는 단어력? 뭔 뜻이야 이게? 단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휘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외우는 문법 개념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외울 게 되게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헷갈리는 개념들만 적어놓는 이런 수첩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 시험 보기 전에 꼭 이거를 봤는데요.
이렇게 모의고사 보기 전, 시험 보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고사장에 입시를 하고 시험을 기다리면서 되게 불안하고 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럴 때 항상 그랬듯이 나는 이걸 본다 이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진짜 모르는 것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개인한테 있어서. 아주 쉬운 이런 것들도 다 적어두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다. 모의고사 점수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점수 때는 항상 한 80점에서 잘 보면 90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100분위는 95 정도 나왔었어요, 평균적으로. 슬럼프 때는 100분위 60까지도 떨어져 봤는데, 충격받고 다시 열심히 9월달에 열심히 하니까 탄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도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신? 자기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긴 해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 어떤 전략을 취했을 때 내가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지를 좀 시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맨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뒤에 독해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그 단어 문제 있잖아요. 딱 보고 한 1, 2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그거 먼저 싹 풀고 독해를 다 풀고 문법, 논리 이런 순서로 했습니다. 이게 편입 영어가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했냐면요. 전적대에서 편준생들 5, 6명 정도 있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 인증을 하고 뭐 어디 모집 요강 떴더라, 어떻게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면서, 물론 서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런 거 할 때마다 약간 위로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SNS를 하나씩 놨어요. SNS를 제가 좀 많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놨던 게 인스타그램, 블로그,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좋아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 좋아하는 게 생겼었는데, 편입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만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원동력, 에너지 이런 게 좀 되졌던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붙어서 정말 다행인 게,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그거를 엄청 저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추억이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편입이라는 레이스가 굉장히 지루하고 매일매일 똑같고 단조롭고 일어나는 일들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레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쉽게 지치기도 하고 나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번아웃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일기를 쓰면서 그날 공부가 어땠는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오늘 수업 때 졸았다, 내일은 꼭 졸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오늘 이런 개념 배웠는데 저번에 봤던 거랑 달라서 신기했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짜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기를 쓰고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또 재밌고 하루하루에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발견해 가면서 하루의 그런 미세한 변화들? 이런 거에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의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편입하면서 거의 명언을 수집하듯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강인한 사람들은 더 강인해진다. 이런 거를 힘들 때마다 좀 되새겼고, 그리고 틀려도 계속 참고 하세요. 기분이 안 좋아요, 틀리면 나도.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맞추는 날이 올 거고,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눈도 엄청 선생님들이 높여놨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여서 눈을 되게 높여놨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자만하고, 이게 저는 제 실패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자는 생각을 꼭 했고, 어떻게 보면 편입이 2번째 도전이실 텐데 다들 첫 번째 도전 때 나한테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이 뭔지 생각을 하시고, 그 모습을 또 반복해서 또다시 한번 실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달라져서 성공을 다시 해볼 것인지. 물론 뭐 대학 자체가, 대학이라는 거 하나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기로 한 거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힘든 거 있어도 좀 참고 고통도 즐기면서 좀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제가 질문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몇 분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편입 시작할 때 막막해서요. 네이버에 쳐봐도 광고가 많이 뜨고 혹시 시작할 때 팁 있으신가요? 팁은요.
이런 영상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학교 에브리타임에 합격 수기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를 보고 조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합격 수기들을 보다가 독학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게 저한테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학원을 골랐고 또 가까운 곳에 대형 학원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뭐 제 선택을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각자 좀 찾아보시고 합격 수기 같은 거 좀 광고랑 좀 걸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에브리타임 추천합니다. 편입 후에 인간관계에서 차별이나 어떤 대우를 받는지 궁금해요. 그냥 저 혼자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대면 수업도 몇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속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슬슬. 그리고 뭐 편입했다고 밝혔을 때 막 이렇게 엥? 넌 우리랑 달라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티는 안 냈어요. 티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 이러니까 무슨 되게 자존감 높은 사람 같네. 저 자존감 높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굳이 뭐 인연을 계속할 이유가 없죠. 커리큘럼이나 미디어 공부에 적응하는 건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비동일과였던 사람도 3학년 수업부터 듣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동일계여가지고 게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미디어 쪽을 지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는데 저는 미디어 수업이 막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힘들었던 거는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 근데 그 똑똑함이 1, 2학년 수업을 착실하게 들어서 생기는 똑똑함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신문 많이 보고 통찰력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따라잡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수업 꾸역꾸역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추천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번 계절 학기를 1학년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확실히 1학년 수업이라 쉽기는 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쉬울 수도 있어요. 잠깐만 어쩌란 거지? 근데 들으실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이해는 아마 좀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미디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전에 선수 과목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과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PR이나 마케팅 쪽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널이랑 영상 이쪽이라 가지고 크게 뭐 선수 과목 이걸 배워야지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스텝이 있고 이거는 딱히 아닌 것 같아서 네 들어도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할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디어과는 팀플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도 궁금해요. 네, 팀플이 많죠. 거의 뭐 일상이고 수업 시간에서도 발표랑 토론을 그냥 숨쉬듯이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고요. 이런 거 저도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더라고요.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팀플이 많아요. 네. 그리고 팀플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가기 벅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적이 잘 나오긴 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친구들이랑 팀플 했을 때 배우는 점도 많고 얻는 것도 많고 수업 뽕 뽑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는 좀 가성비 팀플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뭐 그렇습니다. 이 하우스 기숙사는 3학년이 못 지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1학년들을 위한 기숙사라고 알고 있어요. 이 하우스는 1학년 전용이고 자리가 남아야지 타 학년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 하우스 말고도 다른 기숙사들도 있거든요. 한우리 집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3학년도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근데 이 하우스가 되게 예쁘고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1학년들 우선이고 자리가 나면 타 학년을 받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저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친구가 없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은 이제 학회, 토론학회 들어간 거, 팀플 이 두 부류만 제가 OT도 안 가고 세토도 안 갔거든요. 그때 19학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갔는데 그래도 근데 OT랑 세터가 좀 거기서 많이 친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안 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 이화여대는 제가 방송국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통점을 찾으면서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이대에도 시험 보는데 족보가 중요한 편인가요? 이번 1학기 마치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물론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긴 하겠지만 어떤 교수님은 족보 그대로 내는 분들도 계셨고 숫자만 이렇게 바꿔서 내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문제 유형이 어떤지 교수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확실히 족보를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 제가 저번 1학기 때
저녁 6시부터 밤 9시 10분까지 있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포스코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수업 끝나고 ECC 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ECC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밤에 봤을 때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낮에도 물론 아름답지만 밤에 봤을 때 뭔가 더 좀 신비로운 느낌? 이게 통유리다 보니까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편입 준비하실 때 하루 몇 시간 하셨는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네. 편입 전에 기본 베이스 이거 말씀해드렸구나. 공부 방법 말씀드렸고요. 슬럼프 극복 말씀드렸고요. 네 말씀을 다 드렸네요. 이런 댓글도 감사하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학점 공부 놓쳤다고 막 엄청 찡찡거렸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짜라란. 예쁘죠?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5월달 지금 6월 다 끝나가네요? 6월 30일인데 오늘이 5월 초까지 그래도 입을 수 있는 날에는 열심히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온스라서 그리고 지금 뭘 입을 날씨는 아니잖아요? 가을이 오면 또 예쁘게 입어주겠어. 오 괜찮은데?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와도 좋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쓰실 때 예쁜 댓글 부탁드려요. 올리는 게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려주신다면 예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콘텐츠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제 채널의 방향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음에도 올 수 있으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